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LG 세이커스와 전자랜드의 프로농구 시범 경기가 열립니다. 충남 지역의 농가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진시 제2차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당진시의 14개 도서관은 주 이용자층을 고려해 각각 특성에 맞는 독서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부발전 당진 매각이 3탄과의 인수협상 끝에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피해를 본 송악지구 주민들에게 총 30억 원이 투입돼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에 추석 연휴 동안에만 1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3,09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승인 여부가 임박해 관련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의 명품 브랜드 헤나로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농구단이 당진에 방문합니다. 바로 LG 세이커스와 전자랜드가 20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프로농구 시범 경기를 여는데요. 이날 경기는 무료 입장인데다 다양한 경품 행사까지 열려 당진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농구 팬들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20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LG 세이커스와 전자랜드의 프로농구 시범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초청 경기는 당진의 명품쌀 헤나루를 알리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당진시와 LG 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이 지난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열리는 경기입니다. 프로농구가 창단된 이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시범 경기가 열리는 것은 당진시가 처음으로 이날 진행되는 시범 경기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어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LG 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은 지난 2013-2014 시즌 정규리그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헤나로사를 먹고 우승했다는 소문이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2015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도 LG 세이커스의 창원 홈경기가 열리는 날을 이용해 헤나로사 판촉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의 농가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부채 증가로 인해 충남 농가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채 증가로 인해 충남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경영난에 늘어나는 건 빚뿐인데요.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은 늘어나는 부채 증가에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발표 소식에 반대 시위를 벌이는 농민들. 충남 지역 농가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충남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8년 동안의 긴 투쟁에도 쌀 목표 가격 인상 실패는 더 이상 농민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충남 지역의 농가 부채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적자 경영에 늘어나는 건 빚뿐입니다. 쌀 전면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에 그나마 쌀 생산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쌀 전면 개방할 경우에 중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쌀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쌀 생산도 포기하고 이제 도시의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는 농업 경영의 현실에도 정부의 농가 부채 해결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농가들이 부채 증가로 인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 충남의 농가당 부채는 작년 말 기준 2,600여만 원으로 1년 새 36.3%의 증가율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의료시설 부족 문제라던가 환경오염 문제, 또 복지시설 부족 문제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당진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구자생 대한노인의 당진시지회장, 문정숙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해 대표협의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투표가 진행됐으며 정주석 사회복지과 교수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 회의에서 현재 당진시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적인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14개 읍면동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사회복지 시설 설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당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수립 매뉴얼에 충실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주민의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욕구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문별 FGI와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독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당진시의 14개 도서관은 주 이용자층을 고려해 각각 특성에 맞는 독서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당진 지역 시립도서관 13개소에 간별로 일독서 동아리 구성을 추진합니다. 현재 중앙도서관과 합덕도서관에 각각 2개와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독서 동아리를 관내 도서관 10곳과 송악도서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각 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을 고려해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독서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도서관 직원의 지원 속에 동아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독서 동아리 모임 조직 후에는 계층별 독서 모임을 통해 도서관 인력 인프라로 활용하고 동아리별로 독서 지도를 해줄 강사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한편 한 개 동아리당 참여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며 동아리 회원 모집은 각 도서관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동부발전 당진 매각 문제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삼탄과의 인수협상 끝에 또다시 결렬됐는데요. 문제는 운영을 위한 송전망 건설 비용 등에 대한 추가적 비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탄과의 주식 매매 거래가 결렬됨에 따라 동부발전 당진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동부는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부발전 당진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지난 6월 말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한 뒤 석탄 공급업체인 삼탄과 인수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지난달 초 발전당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탄은 협상 시한인 5일까지 2,7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삼탄과의 주식 매매 거래가 결렬됨에 따라 발전당진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매각 작업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탄과 함께 본입찰에 참여했던 SK가스를 비롯해 예비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혔던 LG상사와 GS EPS 등을 대상으로 다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탄은 석탄 화력발전 사업인 발전당진을 운영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비용 등 추가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고 문제 삼았었습니다. 송전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당진 매각 지연으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건설 1,35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황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측은 삼탄으로부터 받은 270억 원의 계약금과 자체 자금으로 우선 이달 말에 돌아오는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11월 말에 돌아오는 8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동부건설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피해를 본 송악지구 주민들에게 총 30억 원이 투입돼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와 당진시가 각 15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추경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해 내려와 당진시도 15억 원을 매칭해 정책 사업이 해제된 부곡리와 보군리, 오곡리와 중흥리 등 송악지구 6곳 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 17일 송화급에서 회의를 한 주민피해 대책위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11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힘겨움을 달래주는 보조사업이 여타 사업지구의 문제와 연결해 논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근 사업이 해제된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민피해 대책위는 이 보조사업은 정작 마을 수건 사업이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송악지구가 애초 395만 평에서 182만 평으로 축소되다 보니 편입 대상이 아닌 곳이 발생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거리가 생기는 등 두 가지 제약이 덫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난산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린 시의회는 이회 추경안에서 황해 송악지구의 사업비에 대해 심의를 해 시 사업비를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에 추석 연휴 동안에만 18,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비해 무려 43% 늘어난 수치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서산 해미읍성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민속행사에 18,000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비해 43% 늘어난 것으로 추석 당일 5,000명을 비롯해 4일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고 귀경길에 짬을 내서 해미읍성을 둘러보는 귀성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미읍성 곳곳에서 펼쳐진 모든 북과 민요, 판굿 줄타기 등 23개의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잊혀져가는 고유의 세시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민속놀이 체험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투어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습니다. 시 관계자는 교황 방문 이후 해미읍성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며 전통문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3,093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고 현안 사업 부담금 등 법정 필요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이 3,09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가 당초 요구한 3,124억 원보다 30억 9,485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총 예산은 5조 1,050억 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약 6%가량 추가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 자체 재원을 감액하고 현안 사업 부담금 등 법정 필요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과다 계상한 예산이나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승인 여부가 임박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낸 가로림 조력발전 측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17일로 끝나는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또는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처방을 하는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비교 경쟁보다는 개인별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 가운데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또는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을 위해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는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학기부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학교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한 시책을 운영해 학업 낙오자가 없게 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금세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어제만큼 더운 날씨 되겠는데요. 아산과 천안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내 선선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7도,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아산 천안 지역은 17도에서 27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서천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논산 지역은 15도에서 27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